박사님, 요즘 밤이 또 철이에요. 아, 그쵸. 가을에 맛있죠. 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실은 예전에 밤은 진짜 가을철에만 먹을 수 있는 엄청 귀한 간식이지 않았을까요? 지금이야 뭐 마트에 진공포장도 있고 뭐 사시사철 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밤나무에서 막 밤송이 떨어질 때 그때 먹는 게 제일 맛있죠. 그게 지금이고. 제철 음식 하면 또 이제 밤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감도 있는데 그 중에 박사님 최애는 뭔지? 저는 밤 좋아하고요. 군밤도 좋아하고 군고구마도 좋아하고 혈당주의보네. 밤에는 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궁금해요. 밤이 기운나는 음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보. 예전에 뭔가 애들이 이제 기운 없고 약간 이렇게 좀 처져 있고 그러면 밤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죽을 써가지고 준다거나 하는 기운나는 음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영양학적으로 보면 밤에는 비타민 B군이 많아요. 비타민 B군이라는 거는 내 몸이 에너지를 내려고 할 때 그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소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나는 음식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는 맞겠죠? 그리고 밤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를 좀 에너지를 나게 해주는 음식인 거죠. 근데 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견과류 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견과류는 탄수화물이 많은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탄수화물이 많은 견과류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지방이 조금 들어있는 건가요? 그런 단위 중량당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밤 자체는 보통의 견과류들이 이제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밤은 그 대신 복합 탄수화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피로 회복에도 좀 좋다고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피로 회복이라는 효과도 어떻게 보면 무슨 단일 식품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타우린 이런 거 피로 회복이 좋아요. 막 광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밤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군도 분명히 내가 에너지를 적절하게 낼 수 있는 것으로 도우니까 큰 틀 내에서는 피로 회복과 또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혈당에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게 또 고구마처럼 생거냐, 찐 거냐, 삶은 거냐, 구운 거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고구마 때도 보면 생고구마, 군고구마, 찐고구마 이런 것들이 다 혈당 올리는 속도도 다를 수 있고 맛도 실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도 그렇게 보니까 되게 비슷하네요. 생밤, 삶은 밤, 군밤 있으면 그 순서대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밤이 가장 혈당을 많이 높일 수 있고요. 삶은 밤은 어찌 보면 적당하게 부드러운 형태이기는 하지만 사실 단맛이 군밤만큼 많이 나지는 않고요. 생밤은 오독오독한 느낌이 있어서 좋긴 한데 사실 많이 먹으면 생고구마처럼 약간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영양소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밤에 들어가 있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특성상 열을 가하게 되면 파괴되는 속성이 있잖아요. 찐밤이나 군밤으로 갈수록 비타민 C 함량은 낮아지고 생밤이 상대적으로 비타민 C가 높은 거는 맞죠. 기본적으로 복합 탄수화물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생밤은 어떻게 보면 영양소는 다 지킬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군밤이나 삶은 밤 같으면 많은 개수를 드실 수도 있지만 생밤은 그렇게 드시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밤 한 알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은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나한테 그 영양 성분이 영향을 미치려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생밤을 삶은 밤이나 군밤만큼의 개수를 잘 드시지는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작은 밤 한 톨의 뭔가 영양 성분 밸런스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밤을 어떻게 까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밤 까기 전문가는 아닌데 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사실 칼집 난 밤 파는 거 아시죠? 아. 칼집을 내서 파는 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되게 잘 사는데 아, 사실 저도 밤 까기가 힘들어서 그걸 사는 것도 있어요. 그 칼집 밤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니까 거의 자동으로 까지더만. 그래서 되게 편하고 좋았고 저도 밤을 되게 좋아해서 엄마가 이렇게 삶아가지고 까주기도 하셨는데 엄마가 그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뜨거울 때 까야 잘 까진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아서 부드러우면 그러니까 겉껍질이랑 이게 속껍질이 있잖아요. 밤이. 맞아요. 뜨거울 때 이렇게 싹 하면은 겉껍질, 속껍질이 한꺼번에 싹 나가면서 빨리 까지는 것 같아요. 박사님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영양을 잘 살릴 수 있는 레시피가 또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 쏙 빠져있는 밤 레시피가 밤 파스타인데 이 밤 파스타가 실제 이탈리아에서 되게 잘 먹는 파스타예요. 근데 우리나라 파스타 전문점에서는 밤 파스타라는 걸 잘 팔지 않잖아요. 밤을 가지고 파스타를 만드는 건데 소스가 밤 소스인 거죠. 그러니까 파스타 위에 얹는 게 아니라 아니고 예를 들면 크림 소스, 토마토 소스 이런 것처럼 밤 소스로 만드는 파스타.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맛있어요. 밤 자체를 밤 퓨레 같이 만들어서 두유든 우유든 그걸 잘 곱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소스로 쓰는 거여서 토마토 베이스는 전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유에다가 밤 퓨레를 만들 거라고 한다면 크림
크림 베이스에 조금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크림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밥 먹을 때 우유랑 먹으면 맛있긴 하잖아요. 그거를 블렌더로 갈아가지고 약간 밤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파스타를 버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밤 자체가 되게 지금 딱 달큰하고 맛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밤을 잘 삶거나 아니면 약간 군밤처럼 잘 폭신폭신하게 된 밤을 우유 같은 걸 넣어서 싹 갈면 그게 굉장히 크리미하면서도 흑임자 구유 같은 느낌의 그런 정도의 점성의 걸쭉한 밤 소스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밤 파스타를 하는 거죠. 밤양갱이 있잖아요. 그거는 먹으면 당이 안 좋겠죠? 밤양갱으로 유명한 제과점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양갱을 제가 썩 좋아하는 간식류는 아니어서 근데 맛있더라고요. 생각만큼 달지 않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먹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양갱이라는 것 자체가 혈당 안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어서 밤 양갱 맛있겠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밤을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밤을 먹어서 내 몸에 어떤 특정한 변화를 도모하겠다라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밤을 간식으로 먹는 대신 내가 평소에 먹던 이상한 간식을 줄이겠다라는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을 내가 평상시에 먹던 간식 중에 좀 끊어야 되는데 못 끊겠어 라고 했던 게 있다면 그걸 밤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면 훨씬 더 건강한 간식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을 건강하게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을 계속 까서 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먹을 개수들을 좀 정해보시고 그 개수 안에서 또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은데 탄수화물이 아주 밀도 있게 모여있는 재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 과량 드시게 되면 우리 밥도 다 먹고 밤도 다 먹으면 살도 찔 수 있기도 하고요. 혈당도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불안감이 있기도 해서요. 중간중간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뭐 이게 조금씩 드시는 거 그렇게 드시는 게 제일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홈스랑 나물밥 가지고 나왔는데 살짝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지금? 아, 네. 점심을 못 먹었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요거 피디님 지난번에 강원 나물밥 완전 맛있게 먹었잖아요. 강원 나물밥, 시래기 보리밥, 더덕 비빔밥 이렇게 오늘 그립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껍데기만 열심히 보셨어. 그래서 우리가 좀 먹읍시다.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사실은 내가 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좀 있는데 너무 건강한 즉석밥이 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좀 건강한 즉석밥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하다가 이 제품을 딱 픽했지 뭐야. 사실은 이제 이게 나물밥, 시래기 보리밥, 더덕 비빔밥 이게 세 가지를 하셨는데 얘네들의 각각의 특정한 질환? 아니면 특정한 것에 좀 요즘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 대사증후군 이런 거? 사실 요 세 가지 다 당뇨 환자분들이 관리하기에는 되게 좋은데 우리 채널에 좀 특징적인 게 신장병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여서 셋 중에 우리 신장병 질환자들에게 뭘 추천드리면 좋을까? 저는 사실은 강원 나물밥 픽할게요. 왜냐하면 신장질환 진단받으시면 나물 먹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이 강원 나물밥은 나물을 이 홈스랑 대표님도 직접 재배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직접 그 공장 안에서 다 증숙도 하고 모든 과정을 전처리를 다 깔끔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 증숙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물에 있는 칼륨 함량이 낮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쌀도 일단 너무 좋은 쌀을 쓰시고 또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잡곡보다는 흰쌀이 좀 나으니까 강원 나물밥이 우리 신장 질환 고민 있으신 분들에게는 셋 중에 추천할 만하다. 당뇨 추천은 요거 시래기 보리밥. 네, 시래기 보리밥 우선 보리라는 이 잡곡의 함량이 높아서 잡곡 드시면서 당뇨 관리, 위험군 관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이고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일단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약간 된장의 그 자박자박한 된장 냄새랑 같이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당뇨 고민 되시는 분들은 저는 시래기 보리밥. 이게 시래기 보리밥 보면 안에 강된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된장 양념이죠. 근데 좀 많이 짜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 영양 정보를 보니까요. 다 영양 정보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이 영양 정보를 보면 우리가 이런 즉석밥을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방금 피디님 질문한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밀리그램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700mg 이하면 저는 추천인데요. 이 나트륨이 지금 시래기 보리밥은 640mg. 그래서 약간 마지노선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얘는 진짜 우수하다? 240mg. 완전 괜찮죠?
그쵸. 말씀드리지 않은 이 더덕 비빔밥 얘도 사실 비빔밥이 비빔 소스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기가 쉬운데 이것 580mg이에요. 580이요. 그래서 셋 다 나트륨 함량이 저의 기준인 700mg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거. 얘가 제일 높지만 괜찮다는 거.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 이게 어떻게 보면 즉석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즉석밥 같은 거를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햇반 매일 먹어도 되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집에서 지어서 드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뭐 시간도 없으시고 요즘은 또 가격으로 따져도 쌀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즉석밥 드시나 뭐 쌀로 직접 지어 드시나 사실 가격 차이 크게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즉석밥 매일 드셔도 되지만 맨밥만 매일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석밥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잡곡밥도 있고 진짜 현미로 만든 즉석밥들도 있고 흰 쌀밥도 있고 한데 밥만 되어 있는 거 말고도 뭐 비빔 소스가 같이 나오는 거, 덮밥 형태로 나오는 거, 냉동 볶음밥의 형태, 또 이렇게 보시는 냉동 비빔밥의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즉석밥이 있는데요. 매일 드시는 거는 크게 이슈 없습니다. 즉석밥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갓 지은 밥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영양적인 차이가 있는지 맛스러운 차이가 있는지 또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뭐 밥을 집에서 바로 좋은 쌀로 적당하게 불렸다가 적당한 압력을 주어서 조리를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사실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도 너무 맛있는데 즉석밥이라고 해서 일반 집에서 한 밥 대비해서 무언가 영양 성분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즉석밥끼리 비교를 하면 쌀로만 된 흰 즉석밥, 반찬 없이 잡곡으로 된 즉석밥, 볶음밥, 비빔밥 요런 이제 여러 종류들 중에서 저는 요런 형태의 비빔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쌀로부터 오는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부재료들, 특히 더덕 비빔밥은 이 생더덕 무침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래기 보리밥은 시래기 된장 조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강원 나물밥은 4종류에 해당하는 강원도 나물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질도 같이 먹을 수 있죠. 식이섬유도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맨밥, 일반 즉석밥들보다 훨씬 추천할 만하죠. 햇반, 볶음밥, 비빔밥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비빔밥이 제일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거는 즉석밥이 아니라 일반 밥으로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맨밥, 볶음밥, 비빔밥이 있으면 비빔밥이 저는 1순위예요. 다만 비빔밥 비빌 때 넣으시는 뭐 그게 고추장 소스가 됐든 간장 양념이 됐든 그런 양념을 조금 줄이고 하시라라는 게 지침이고 볶음밥보다는 비빔밥이 나아요. 볶음밥은 약간 기름기도 아무래도 많고요. 볶음밥에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 중에 가공육, 적색 가공육들이 많잖아요. 뭐 햄, 소세지, 스팸 이런 것들. 그래서 볶음밥보다는 비빔밥이 건강하게 밥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보관하려면 냉동밥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애들을 좀 맛있는 거를 고르는 그런 비결?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다 먹어보고 사는 건 아니어서 지금 질문 주신 뭐가 맛있는 거냐라는 고민이 모두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비빔밥이든 뭐 혹은 기호에 따라 볶음밥을 즉석밥으로 고르신다고 해도 쌀 말고 다른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쌀, 밥 외에 풍미를 더 낼 수 있는 밥 말고 다른 영양소를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부재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쌀 말고 잡곡 말고 다른 게 뭐가 들었냐 혹은 잡곡이 들었냐 그런 것들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런 냉동밥, 즉석밥류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제품 자체 고르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잡곡을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장 고민 있으신 분들은 흰쌀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지만요. 잡곡을 먹어도 되는 분들이라면 잡곡이 섞였는가 하는 게 사실은 1번 가장 심플한 기준이 될 것 같고 2번은 쌀 외에 곡류 외에 어떤 부재료가 들었냐 하는 거를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런 좋은 제품을 고르셨다면 이렇게 우리 홈스랑 비빔밥 종류처럼 좋은 제품을 고르셨다면 단백질이 없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시면 더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 좀 좋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에는 달걀 프라이 하나만 얹어도 사실 훌륭한 조합이고요. 참치? 고추 참치. 내가 고추 참치랑 먹어봤잖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고추참치 근데 양념 괜찮나요? 조금만 먹어야지. 그리고 닭가슴살, 달걀, 마리, 달걀찜 그런 거 다 좋은 조합입니다. 두부구이도 좋고요. 실제로 이런 애들이 신장 있는 분한테 추천하고 하나는 당뇨 걱정 있는 분한테 추천하고 하나는 대사증후군. 네, 맞아요. 더덕 비빔밥은 대사증후군 있으신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일단 대사증후군은 당뇨나 신장 질환보다 좀 마일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더덕 비빔밥 좀 매콤하거든요. 매콤하다 써있네. 그래서 그 매콤한 맛이 좀 이렇게 강하게 나도 대사증후군이신 분들은 좀 그런 양념 맛을 즐기셔도 된다 아직. 그리고 더덕 같은 뿌리 채소가 우리 섬유소도 많고 사포닌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마일드한 대사증후군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 재료다라는 의미
의미에서 더덕 비빔밥은 대사증후군 고민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이 말만 들었을 때는 건강에 엄청 좋게 느껴져요. 네. 근데 나물밥, 시래기 보리밥, 더덕 비빔밥 얘네들 실제로 맛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거 몇 개 먹어볼게요. 이 진짜 맛있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게 냉동이어가지고 이쪽 편에 있는 거 지금 냉동 상태를 저희가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고 얘는 우리가 전자레인지 이미 데웠잖아요. 이거 강원 나물밥 보여드리면 종이 슬리브 있는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데우실 때 종이 슬리브만 까고 비닐 실링 안 뜯고 데우는 거예요. 안 뜯고 데운다고요? 안 뜯고. 그러면은 요 용기 자체가 약간 찜기처럼, 우리 찜기처럼 이 용기 자체의 내부에서 실링을 뜯지 않아서 안에서 이 모든 열기들이 대류가 되면서 진짜 갓 한 밥처럼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홈스랑은 실제 밥을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해요. 아 진짜요? 이 공장에서.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얘가. 제가 딱 봤을 때는 저같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 느낌이 내 안 나요. 장담하는데 이거 수육이나 계란 말이 있으면 피디님 한 3개 드신다. 진짜 맛있어요. 한번 맛봐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지금 또 살짝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열어볼게요. 얘 저희가 지금 데운 지 한 20분 지났나요? 냄새! 와. 냄새 장난 아니죠? 잠깐만 이거 강원도 나물 그 특유의 그 향이 막 나는데요? 이게 여기에 보면 이 표고버섯 같은 것도 들었거든요. 표고버섯 이 주황색은 당근, 그 감자도 들었어. 이게 제가 처음에 사무실에서 먹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맹맹하지 않냐. 안 맹맹합니다. 이게 양념이 이미 되어 있어서 사실 다른 거 안 곁들이고도 충분하거든요. 먹어볼게요. 아니 드시기 전에 벌써 지금 냄새가부터가 장난이 뭐 아니에요. 먹어봐. 표고버섯 향이 진짜 내가 볼 땐 킥이야. 나물 자체도 진짜 부드럽게 맛있는데 이거 표고버섯 넣으신 거 진짜 이 홈스랑 대표님의 신의 한 수다 정말. 와 이게 씹자마자 코 속에 그 나물 향이 완전 가득하게 나네요. 충분한 한 끼가 된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얘가 220g인데요. 일반 220g 식사를 한 것보다 훨씬 포만감이 커요. 그래서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진짜 맛있네요. 저는 3가지 다 먹어봤을 때 저의 원픽은 얘거든요. 시래기 보리밥. 처음에 이름만 봤을 때는 원픽이 아니었어. 근데 먹고 나서 내가 진짜 너무 맛있었다니까요. 얘도 똑같아요. 종이 슬리브만 이렇게 벗기셔가지고 얘는 비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좀 나눠서 나오네요. 옆에 이렇게 시래기 조림이 들어가 있는데 열어볼게요. 자, 이거 딱 열면 제가 처음에 받았던 느낌은 야, 밥이 너무 많고 시래기가 너무 적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야. 완전 적절한 비율. 먹으면 완벽한 비율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래기 비율이 많은데요? 이 시래기가 진짜 잘못 조리하면 냄새도 나고 엄청 질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맛있는 예전에 외할머니가 해주던 약간 그런 시래기 된장 조림 같은 맛이에요. 먹어볼게요. 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잡숴봐. 완전 맛있어. 나 시래기 진짜 이 시래기 어떻게 이래? 아니 솔직히 우리 엄마가 한 것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이거 된장 맛이 엄청 맛있죠? 와, 어떻게 양념을 이렇게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좋죠? 이게 시래기 맛도 그대로 나면서 된장의 그 된장 맛도 같이 잘 나네요. 진짜 부드럽죠? 네. 부드러운데 뭔가 질척거리지 않고 아삭아삭해요. 희한하다니까요. 이 셋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먹은 게 이 시래기 보리밥이었는데 처음 테스트할 때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근데 얘네 근데 얼마예요? 5,900원. 5,900원인데 5,900원인데 우리 5,900원에 또 안 팔잖아. 지금 할인해요, 여러분. 지금 얼마인가요? 이거 좀 먹고 얘기하면 안 돼. 나 이제 시작해서 음식 끊기면 안 되거든. 근데 제가 보기엔 더덕 비빔밥을 엄청 많이 고를 것 같아요. 얘가 더덕부터 엄청 비싸잖아요. 다른 거보다 조금 비싸. 근데 네. 괜찮아. 딱 뜯었을 때 냄새 완전 매콤매콤 냄새 나죠? 네. 드셔보세요. 제가 또 더덕을 더 좋아하거든요. 야, 모든 게 너무 개운해졌어. 나 나물밥부터 다시 시작 가능이야 지금. 와, 이건 지금 밥도둑이네요, 밥도둑? 이게 이렇게 매콤해가지고 맛있게 매워요. 이게 더덕 같은 거는 너무 질길 수 있는데 이건 안 질기게 딱 적당하게 되어 있네요. 더덕 맛도 그대로 느껴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초록색은 무슨 나물인가요? 시금치. 시금치. 이거 그러니까 매콤해가지고 다시 식욕이 다시 돋았어. 맛있어. 피디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셋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 나물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의외로 고급 취향. 그 나물 향이 그대로 나가지고 입속에 엄청 번지고 그 표고버섯도 이게 각각 재료의 향이 그대로 나니까. 그래, 얘가 근데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라니까. 이거는 어디 시부모님 오시고 할 때 있잖아요. 얼른 데워가지고 내가 한 척하고 싹 해도 하나도 들통이 안 날 맛이야. 집에서 한 것보다 더 맛있어요, 사실. 박사님은 어떤 게 제일 맛있으니까요? 저는 시래기. 시래기. 제가 듣기로는 강원 나물밥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제가 들렸거든요. 강원 나물
나물밥이 회심의 역작이에요. 이 홈스랑에. 그리고 원래 이 강원도 나물의 역사가 있는 가문에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강원 나물밥이 제일 장남이죠. 저는 농산 잘 모릅니다만 대단한 기술이자 정성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죠. 음식 제조를 제가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은 재료를 선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부터 재배를 한다는 거는 진짜 정성이 얘 사실 정가가 5,900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비싸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 먹어보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사실 점심 먹으러 어디 나가도 요즘 11,000원, 12,000원 내고 뭐 먹어요? 뭐 없잖아, 사실. 맞아요. 이거 5,900원이면 저는 2개 먹어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그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는 많이 봐왔는데 그거는 확실히 저염식이 아니라 완전 무염식으로 느껴져서 맛이 거의 안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얘는 어떠세요? 얘는 그냥 간이 완전히 적절히 돼 있어가지고 완전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큰 맹점은 자칫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문제만 있는 거야. 아 그러네. 너무 맛있어. 근데 하나 먹어도 배가 불러요. 달걀이나 뭐 다른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너무 양이 작지 않아? 라고 시작하셔도 제가 장담하는데 한 통 드시고 반찬 드시면 배가 부릅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이 나물밥들의 각각의 좀 효능을 좀 같이 얘기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강원 나물밥은요. 강원도 나물 4가지가 들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곤드레, 참치, 곰치, 어수리 이렇게 4가지가 들었어요. 근데 참치, 곰치, 어수리 진짜 비싼 나물이에요. 그 4가지와 표고버섯, 감자, 당근 들어있고요. 쌀로 만들어진 즉석 밥입니다. 다 조리돼서 나오니까 슬리브만 벗기고 냉동 상태의 제품 그대로 전자레인지 3분. 진짜 갓 한 것처럼 드실 수 있어요. 보통 밥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갓 한 것처럼 드실 수 있다고 해. 얘는 돌려보시면 드디어 안 속았군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향부터가 다르니까. 네, 완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내가 했다고 하고 다른 그릇에 옮겨서 내놔도 아무도 이 제품이라고 생각 못해요. 자, 다음 더덕 비빔밥이요. 더덕 비빔밥은 여기 보시면 생더덕 무침이 무려 14.14%가 들어있는데 그 생더덕 무침 중에 64% 더덕이야. 더덕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향이 세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너무 적절합니다. 모든 것은 너무 과유불급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더덕의 양과 향이 매우 적절하고 매콤해요. 그래서 매콤한 맛을 이렇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에 홀릭되시는 분들은 더덕 비빔밥 클릭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강원 나물밥이 신장에도 좋다고 하셨고 더덕은 대사증후군에. 네, 그냥 저의 추천입니다. 다음 당뇨 고민되시는 분들 이 시래기 보리밥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나 그림에서 다른 2가지보다 안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클릭하세요. 시래기 보리밥은 보리밥 자체가 입안에서 탱글탱글하면서 돌아가고 소화가 안 될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진짜 부드러운 보리밥이고요. 그런데 보리의 탱탱함은 다 살아있고 시래기 된장 양념이 기가 막힙니다. 시래기가 부드러운데 질척거리지 않고 아삭하면서 고급스러운 된장의 맛이 싹 하고 나는 아주 연한 시래기예요. 저의 원픽이라니까요. 이 시래기 보리밥 정말 추천이에요. 영양 성분 너무 훌륭해 이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래기 보리밥이 3가지 중에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데도 640mg 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 끼에 해당하는 나트륨 섭취량 자체가 700mg 이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640mg는 너무 훌륭하고요. 심지어 이 강원 나물밥은 나트륨이 240mg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낮은 나트륨 함량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짜야지 맛있다고 느끼는데 대부분 비빔밥은 비빔 소스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기가 쉬운데 이것도 580mg이에요. 셋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신장질환 고민 있으시면 저는 강원 나물밥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매운 양념이 일단 없고 그리고 잡곡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장질환 있으실 때 나물 자유롭게 드시기 어려울 때 그럴 때 드실 수 있어서 강원 나물밥 추천드리고요. 당뇨 고민 있으시면 시래기 보리밥 추천드릴게요. 잡곡으로 식이섬유 섭취도 높이면서 막강한 이 시래기에 들어가 있는 무기질과 식이섬유를 잔뜩 드실 수 있는 맛있는 메뉴예요. 대사증후군 고민되시고 나 진짜 매콤하게 맛있는데 건강한 거는 여전히 드시고 싶으시면 더덕 비빔밥. 오늘 좀 얘기하면서 즉석밥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즉석밥에 대해서 좀 꺼림이 있으시거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즉석밥을 매일 드신다고 해서 내가 매일 밥을 해먹는 거 대비해서 건강에 해악이 가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다만
다만 우리가 밥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까 또 그만큼 장점도 있겠죠. 근데 즉석밥만 드시는 거는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지침이고요. 그래서 즉석밥 혹은 한 그릇으로 끝나는 밥 요리를 즉석밥의 형태로 선택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통곡물이 들어있는 거 선택하시면 좋겠고, 쌀이나 곡류 외에 다른 부재료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볶음밥이나 비빔밥 종류로 냉동밥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볶음밥보다는 비빔밥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라는 거. 특히 홈스락에서 나온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요 세 가지의 제품은 나트륨 함량도 낮기 때문에 비빔밥의 유일한 맹점에 해당할 수 있는 나트륨을 왕창 먹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까지도 다 없애버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혀 고민 안 하시고 쌓아놓고 드셔도 돼요. 이 유통기한은 말씀드려야지. 소비기한. 네.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단어 안 쓰잖아. 소비기한. 1년. 1년이나요? 냉동실 1년. 넣어놓으시고 드셔도 아무런 문제 없고요. 저희 홈스랑에서 제품 보내드릴 때 만든 지 몇 달 된 제품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간 만든 제품 보내드리니까 우리 집 냉동실에 넣어놓으실 수 있는 시간 충분해요. 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부추에도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부추요. 맛있죠. 그 부추가 옛날부터 좀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추의 효능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부추가 약간 납작하고 좀 질깃한 거잖아요. 향도 좀 강하고요. 그런 느낌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얄쌍하게 생겼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녹색 채소죠. 그래서 비타민도 종류대로 많이 들었기도 하고, 부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런 기력이 또 회복이 되고 그럴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나 단백질이 많으면 기력이 나게 한다라고 하죠. 근데 부추 같은 채소류에서 기력이 난다 함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혹은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향미에서부터 오는 생리활성 효과가 있거나 인 거죠. 근데 부추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채소에 해당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베타카로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뭐 비타민 A, C, K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제 베타카로틴은 이제 식물성 비타민 A에 해당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부추 자체가 그런 류의 미량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소이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력 강화라고 하면 특정한 하나의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미량 영양소가 힘을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부추는 그런 미량 영양소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아, 네. 이게 기력 회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조금 그 어르신분들이 좀 힘이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빈혈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으로 또 다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부추를 좀 잘 먹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뭔가 이게 약으로서의 어떤 음식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뭐 노려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음식을 꾸준히 적정한 양을 섭취를 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의 건강 효과를 달성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부추는 정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뼈를요? 부추는 네, 마그네슘이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뼈 하면 뭐 당연히 칼슘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그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도 뼈를 건강하게 하고 잘 튼튼하게 받쳐주는데 되게 필요한 미량 영양소예요. 그래서 부추를 통해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뼈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쵸. 혈관에 도움이 된다 하면 크게 어떻게 보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뼈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또 미량 영양소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뇌경색 막는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혈관이 좀 좋아지면은 뇌혈관 같은 데도 좀 좋아질 수 있나요? 모든 혈관은 네.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만 어떤 굵기의 차이, 그리고 그 혈관이 위치하고 있는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혈관은 다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뇌경색이라 하면 뇌에 있는 어느 혈관에
경색,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뇌로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뇌경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심장에 나타나면 심근경색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특정한 그 부위의 혈관에 딱딱하게 굳거나 막히는 무언가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경색을 예방해 준다라는 개념보다 어찌 보면 혈관 자체를 좀 흘러다니는 혈액의 찌꺼기를 좀 없애줘서 혈액을 건강하게 쭉쭉 잘 흘러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뇌혈관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지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부추를 많이 먹는다고 뭐 없던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뇌 건강, 뭐 인지 기능, 치매 예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한 날 무언가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개선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음식,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나타날 거라면 그 기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돕거나 이제 하는 건데, 부추 같은 재료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함은 내 어느 부위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개념이라기보단 전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혈관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박사님이 또 이제 신장 박사님이시잖아요. 좀 신장이 안 좋거나 좀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부추를 그냥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좀 좋을까요? 그 부추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어디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도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먹었을 때 약간 맵싹하면서 알싸한 맛을 내주는 향, 그 알리신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향인데, 그래서 부추를 그냥 생 부추를 딱 씹으면 뭔가 매운맛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매운맛이 이제 입안에서 돌잖아요. 그래서 알리신 때문에 나는 향인데요. 그 알리신 성분 때문에 사실은 속이 굉장히 예민하시거나 내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금방 약간 속이 불편한데 더부룩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속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생부추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익혀서 드시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잘게 썰어서 죽으로 끓여 드시면 사실 가장 편안하게 잘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죽으로요? 네. 죽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부추죽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 부추라는 재료 자체가 일단 작게 썰어 놓으면 조그만 초록색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는 어떤 죽이랑도 잘 어울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채들이랑 같이 죽을 끓이면 굉장히 색 배합도 좋고 향의 느낌이나 씹힐 때의 그 촉감도 되게 좋은 그런 부추 야채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색깔 채소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 나는 당근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뭐 익으면은 반투명이 되는 양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버섯 종류들도 어울리고요. 단호박 같이 좀 단맛이 나는 채소들도 부추랑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신다면은 어떤 조합으로 좀 만드실 것 같으신가요? 부추랑 다른 야채를 같이 넣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부추가 매워서 난 잘 뭐 생으로도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추를 조금 넉넉한 양, 한 반줌 정도 되게 잡으시고 그거를 작게 썰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채소들도 그냥 우리 다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채소들을 쌀을 이렇게 충분히 불렸다가 같이 끓이시고 부추는 마지막에 넣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부추가 끓이면 끓일수록 좀 질겨지기도 하고 색깔도 초록색으로 예쁘라고 사실 넣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질겨지면서 아시죠? 그 초록색 채소 끓이면 무슨 색깔 되는지. 약간 별 맛이 없는 색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향도 좀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소죽 끓이는 것처럼 끓이시다가 부추를 마지막에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향긋한 부추 채소죽이 되죠. 별미예요. 기대가 되는데 네. 셰프님이 있으시다고 좀 들었어요. 아, 네. 저희가 시니어 식사의 전문가로서 죽을 먹어도 기력이 나게 하는 그런 여러 죽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셰프님이랑 같이 부추 야채죽 한번 만드는 거 보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좀 두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재료든 간에 네.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고 맞아요. 했는데 부추
부추를 드실 수 있는 적정량이라는 게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요 안에 들어가는 양 정도의 부추? 보시는 분들이 저번에 그 탁구공이라고 하니까 아. 그게 탁구공이 맞냐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50원짜리? 50원짜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 사실은 먹나요? 그 정도 뭐 50원짜리 지름에 해당하는 부추 정도의 중량이면 한 5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양은 괜찮고요. 근데 모든 재료가 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부추 먹으면 좀 속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드시면 좋고 나는 생부추 먹어도 되게 즐겁고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생으로 무쳐 드시는 것도 너무 사실은 좋고요. 근데 부추를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소화가 잘 안 된 상태로 변을 보시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부추 자체에 들어가 있는 중간 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좀 양을 줄이시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50원 정도의 중량으로 네. 먹으면 좋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은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신장이 좀 아프시거나 아니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추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채소류는 우선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시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추를 정말 좋아하셔도 많은 양의 부추를 이제 드시면 신장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추를 내가 뭐 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데쳐내고 그 데쳐낸 후에 부추를 부추 야채죽으로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그 부추 자체가 굉장히 몸에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또 반대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칼륨 성분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섭취하시는 양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재료예요. 그 양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원보다는 좀 더 작은, 네, 훨씬 작아야 될 것 같고 예. 여자들 새끼손가락으로 치면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보다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를 뭐 주식으로 드시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자주 먹지 않고 한번 데쳐내고 사용한다로 생각하시면 조금 실생활에서 적용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데쳐내서 먹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일 것 같긴 네, 하네요. 한번 데쳐낸 부추로 죽을 끓이면 칼륨 함량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죠. 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먹을 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고민을 쏙쏙 해결해 드릴게요. 요즘 또 고구마철이 찾아왔어요. 완전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고구마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냥 제가 혼자 생각에 사실 고구마가 딱 맛있어지는 이 시즌이 우리나라 그 김장철이기도 하지 않소? 그러니까 뭔가 김치랑 잘 어울리는 간식이 괜히 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고구마랑 김치가 엄청 궁합이 좋잖아요. 진짜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고구마의 좀 대표 영양소 몇 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구마는 의외다 싶으실 수 있지만 비타민C가 많고요. 고구마가 여러 색깔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약간 노란색 나는 뭐 호박고구마도 있지만 일반적인 고구마는 좀 더 흰색에 가까운 게 나기도 하고 요즘은 보라색이 나는 자색고구마도 있잖아요. 그런 고구마들마다 약간 특징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노란 고구마 같은 경우는 베타카로틴도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색깔에 무관하게 식이섬유도 많고요. 찐고구마, 군고구마, 생고구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지. 일단 다 똑같은 고구마인데 가장 큰 차이는 단맛의 차이일 거예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군고구마, 찐고구마, 생고구마가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달죠. 군고구마가 제일 달죠. 찐고구마가 그 다음이죠. 생고구마는 사실 뭔가 엄청 달콤한 맛이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고구마인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고구마가 발산시키는 단맛이 굉장히 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군고구마처럼 요즘은 뭐 가정용 오븐도 많이 쓰시고 에어프라이도 많이 쓰시는데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구워내는 그렇게 고구마를 조리를 하면 가장 달고요. 맛있고요.
혈당이 오르기가 쉽고요. 찐고구마는 그 다음이죠. 군고구마만큼 달지는 않지만 생고구마보다는 달죠. 생고구마 같은 경우는 약간 잘못 먹으면 속이 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느낌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살짝 불편한 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영양소 같은 거는 좀 차이가 없나요? 영양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고구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비타민 C가 많아요, 베타카로틴 많아요 하는 거를 넘어서서 탄수화물 근원이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데 복합 탄수화물을 줄 수 있다라는 건 군고구마든 찐고구마든 생고구마든 사실 동일해요.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고구마가 고구마 고유의 비타민 C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기는 하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영양소의 어떤 게 수용성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탄수화물 공급체의 입장에서는 사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의 차이는 있죠. GI 지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고구마의 그 혈당을 억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구마의 단맛이 군고구마의 단맛이 인위적인 단맛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당을 끌어낸 조리 방식으로 조리를 했기 때문에 단맛이 극대화가 된 형태의 고구마인데 그렇게 자연 당이 극대화되는 식재료를 내가 맛있게 먹고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산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고구마 드실 때 귤을 막 까서 먹는 둘도 사실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고구마 먹을 때 탄산음료를 막 마시는 그런 조합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면서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 과일 예를 들면 토마토랑 같이 먹을 수 있다든지 고구마를 내가 닭가슴살을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단백질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고구마 샐러드를 만들 때 올리브유를 드리즐 한다든지 해서 좋은 지방산과 고구마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혈당을 급히 올리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죠. 이 고구마를 제가 호박고구마를 사서 했더니 이렇게 예쁜 색깔이 되었다는 이게 고구마 고구마 3분의 2 단호박 3분의 1이 든 건데 호박고구마를 샀더니 완전 색깔이 정말 호박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쉬드 타입의 샐러드를 만들면 보통 마요네즈로 막 버무리시잖아요. 근데 마요네즈를 쓰지 않고 그릭 요거트로 버무린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만든 고구마 단호박 샐러드입니다. 단맛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오늘 구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고구마처럼 만들어서 샐러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호박도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고구마도 에어프라이어에 오랜 시간 구워서 일단 그 자체로 엄청 달콤했어요. 제철이니까 더 달콤한 맛이 많이 올라왔겠지만 그렇게 자연적으로 충분히 달콤한 재료였기 때문에 설탕도 올리고당도 그 어떤 당도 추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금을 넣지도 않았는데 매우 맛있다는 무슨 맛이 나나요? 그릭 요거트로 버무려서 막판에 살짝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달콤한 맛이 줄을 이루는데요. 얘를 만든 지 대여섯 시간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릭 요거트의 새콤한 맛이 끝에서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재료로 캐슈넛이랑 건포도를 넣었단 말이에요. 씹히는 맛이 있어요. 건포도 씹히는 게 건포도가 조금 더 촉촉해져서 맛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중에 있는 뭐 메시드 단호박 무스라든지 고구마 무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건강한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시중에서 되게 쉽게 요즘은 제품을 구할 수 있어서 다 되어 있는 메쉬 타입의 샐러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보통은 단짠단짠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요네즈도 들어가지만 소금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설탕이나 물엿같이 달게 하는 재료들도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쉬 타입의 샐러드를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실 때 뒷면에 영양 성분을 보시면 생각보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고구마, 단호박, 감자 이런 비율이 높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오래 안 씹고 빨리 넘길 수 있는 음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포도나 견과나 크랜베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씹는 느낌을 계속 주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 씹는 작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저작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저작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이 더 빨리 들어서 과다한 섭취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훌훌 마실 수 있는 뭐 쉐이크나 파우더 같은 거 흔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은 먹고 나도 배는 부른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 저작작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피디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쉬 타입의 샐러드도 뭐 물은 아니니까 당연히 씹기는 하지만 다른 음식들 대비 저작작용을 많이 하지 않고 넘길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견과류나 적당한 말린 과일을 쓰는 거죠. 그럼 이 자세한 레시피 같은 거를 좀 알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 채널에서 레시피를 다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채널을 하나 개설했지 뭐예요? 그래서 예스그레이스 채널로 놀러 오시면 지금 이
메뉴에 대해서 제가 만들면서 보여드리고 또 그 요리들 보시면서 재밌는 얘기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건강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랑 병행하면서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운동 전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못 만들게 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대놓고 먹는 3대 재료가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고구마가 3대 재료인 것 같아요. 뭐 트렌드가 거의 그렇게 굳혀져 가는데 고구마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식재료이면서 못 만들기 다이어트 뭐가 됐든 하다 보면 사실 단 거 되게 먹고 싶은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고구마가 주는 자연적인 단맛으로 나의 입맛도 살짝 보강하고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운동 전에 드시려면 소화가 아주 빠르게 되는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1시간, 1시간 반 이상 운동과의 텀을 좀 두시고 드시고 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밤고구마보다는 좀 호박고구마처럼 무르고 쉽게 흡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고구마를 선택을 하셔서 두유랑 같이 갈아서 드시거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좋죠. 근데 운동하고 나서 이런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먹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흡수가 빨리 되는 복합탄수화물의 형태를 운동 후에 먹어주시면 운동을 통해서 내 근육에 쌓여있던 글리코겐이 이미 다 소진이 된 것을 조금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하고 나면 이런 통증이 막 오잖아요. 네네네. 젖산이 막 쌓인다고 네. 하나? 그런 거를 좀 없애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여기 잘 먹으면? 젖산이 근육의 통증으로 인해서 쌓이고 나면 그건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는데 젖산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내 근육의 원상태로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무른 형태의 고구마 혹은 홍시 이런 것들은 좀 해당 사항이 있죠. 글리코겐 자체를 좀 빠르게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고구마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인지 궁금해요. 사실 고구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합 탄수화물 공급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고요. 그런데 색깔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 생리활성 물질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황색을 진하게 띈 것은 베타카로틴이 많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색 고구마는 짙은 보라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많아요. 그래서 색깔이 백색 고구마가 아닌 뭐 주황색 고구마 혹은 자색 고구마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는 색깔 자체에서부터 오는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는 고구마에 해당하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을 좋아하시는지 근데 어렸을 땐 밤고구마 좋아했거든. 근데 지금은 호박고구마가 이유가 있나요? 좀 잘 넘어가죠. 아, 잘 넘어가서.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무른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밤고구마 좋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드시려면은 호박고구마를 좀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정말 개인 취향인데 밤고구마의 그 포삭포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약간 호박고구마나 요즘 좀 뭐 꿀고구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좀 부드럽고 몰캉몰캉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뭘 드시든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재료니까 천천히 너무 속에 빠르게 축적돼서 내 속을 부대끼거나 버겁게 하지 않도록 천천히 좋아하는 액체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티랑 드셔도 좋고 물도 좋고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당 조절 중에서 빵이랑 고구마가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당뇨를 고민하시는데 빵도 먹고 싶고 고구마도 먹고 싶고 오늘 하나 골라야 돼라고 하면 요즘 빵도 건강빵이 워낙 많아서 제가 딱 하나 골라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버터도 들어가고 뭔가 또 다른 뭐 유크림도 들어가고 한 빵보다는 복합탄수화물과 자연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구마가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고구마 자체는 우리 정말 땅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간식거리이자 뭐 밥 대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식재료인데요. 너무 맛있다 보니 많이 드시지 않는 거를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 고구마 많이 드시고 올 겨울도 따뜻하게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